이종필의 감성 충만. 드디어 2023년 달력이 바뀌는 새해가 왔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이종필의 감성 충만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매년 똑같은 연말을 경험하고 다시 이런 연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반복이 영원하지 않지만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라면 순간순간 소중히 생각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올해도 이종필의 감성 충만과 함께 즐겁게 텐션 업, 분위기 업, 기분 업해서 사는 게 어떨까요? 오늘 2023년 첫 회 이종필의 감성 충만 34회 첫 곡으로 문을 엽니다.
네, 이종필의 감성충만 2023년 첫 회입니다. 33회째고요. 첫 곡 삐삐밴드의 제목이 안녕하세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죠. 정말 재미난 곡입니다. 아마 감성충만 가족분들은 이 노래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노래는 1995년 삐삐밴드라는 팀이 와서 발매를 하고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디밴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쪽 홍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 밴드 팀들이 많았는데 왜 인디밴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던 그 작은 소규모 밴드를 보고 인디밴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인디밴드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노래 들어보면 보컬에 한 명 여자분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때 TV에 나왔을 때 키도 좀 작고 목소리도 약간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가수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목소리였고, 그리고 빨간색 염색한 머리로 이렇게 TV에 나왔을 때 정말 좀 약간 튄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언제까지 갔나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이 팀이 삐삐밴드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삐삐롱 스타킹 이렇게 2집 이후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밴드 구성된 거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밴드라면 그 고정 멤버로 처음에 결성했던 고정 멤버로 오래 가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정말 드물고요. 그런 밴드가 있었나? 제 기억에는 좀 없는 것 같고, 뭐 멤버 중에 한 명씩 이제 꼭 바뀌죠.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아무래도 보컬일 거예요. 보컬이 어떤 밴드의 그 얼굴을 대표하다 보니까 그 인기가 좀 있다 이러면은 그 보컬을 기준으로 보컬이 혼자 나오던지 아니면 밴드가 밴드로 따로 빠지던지 뭐 그렇게 분해되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3년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그러다 보니까 첫 곡으로 제가 안녕하세요, 예전에 들었던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1월 첫 해입니다. 해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어떤 일을 했고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고, 담일이죠. 일요일이긴 했으나 1월 1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첫 해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그 해를 보려고 일출이죠. 예, 첫 일출을 보려고 산에 가려고 했으나 그 산에 공사 중으로 산 입구를 막아서 많은 그 인파들이 모인 데를 한번 갔어요. 인파들이 모인 데를 갔는데 그곳 역시 거기서 7시 44분인가 일출 시간인 걸로 알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기다렸는데 좀 아쉽게도 그날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8시 10분이 됐는데도 이게 일출이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그냥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제가 맛있게 떡국을 끓여서 먹고 보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은 1월 1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예, 어떤 일들과 어떤 생활을 또 올해 한 해를 준비하게 될지 여러분들 계획하시면서 이번 주를 보낼 텐데요. 안녕하세요 삐삐밴드 곡 첫 곡 나갔고요. 두 번째 곡 또 이것도 인사하는 안부를 묻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들려드립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울어도 되나요? 가끔은 혼자 팡팡 울고 털고 싶어요. 이젠 괜찮아요. 딱 한 잔만 더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a beautiful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줘 정말 고마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처음에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잘 부탁드립니다로 끝나네요. 이게 중간에 내용을 딱 듣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직업이 주류업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사 내용이 한잔 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붐업이 된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 듣고 그 가사말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붐업이 되는 잘 부탁드립니다. 들으셨고요. 익스라는 이 그룹 2018년도에 그 소환 프로그램 슈가맨에서 보컬이 이상미 씨인데요. 이상미 씨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노래인가? 지금 봐도 노래가 상당히 통통 튀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얼마 안 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05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나왔던 곡이더라고요. 꽤 오래됐네요. 아니면 제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제가 못 느끼고 있는 건가? 2005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던 영상을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와 정말 그때 그 이상미 씨의 그 노래 부르는 모습도 왠지 모르게 상큼 발랄하게 그래서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리고 붐업이 돼서 기분 좋게 들리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그리고 지나서 연초가 되면은 꼭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저와 생각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말 그리고 연초에 꼭 그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예전에는 문자라고 해서 단체 문자를 이렇게 쫙 많이 받기도 했고 요즘에는 문자가 아닌 이제 카톡이라고 하잖아요. SNS 그걸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초창기 이제 문자를 막 연말, 송년, 막 그 신년 문자 막 보낼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영업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이끌려서 저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개종 보내는 사람들 대상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이 사람 그 인사 안부를 원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반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정한 그 의미보다 그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그 단체 문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그냥 인사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답장 오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진짜 뭐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답장인지 아니면 진짜 진정성 있는 답장인지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그걸 또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저도 따지게 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한 10년 됐나요? 사실은 그 연말 연시 그 메시지 같은 건 가급적이면 거의 안 합니다. 안 보내고 안 받으려고 하고 받은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답장을 해줘야 되니까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제가 굳이 SNS나 문자로 그걸 안 보냅니다. 뭐 혹은 그러겠죠. 야 너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소중하고 필요하신 분이다 싶으면 제가 직접 전화로 한번 잘 보내라고 전화로 진짜 직접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단한 문자, 정말 그 문자라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진심 어린 그 말로써 글로써 이렇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떤 그런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동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연말 연시에 문자와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데 저는 솔직히 딱히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영업을 했었지만 저도 나중에 그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꾸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단체 문자 속에 내가 하나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정말 그 문자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서 보낸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요. 그냥 예, 오는 문자만 제가 이렇게 해서 답장을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노래 세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나. 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가 있는 걸까? 좋았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난 항상 내 과거를 밝혀왔는데 그게 싫었던 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내 기억 속엔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어. 언제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가 있는 걸까? 좋았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네, 세 번째 곡 이야기와 제 이야기에 이어서 주주클럽이 부른 나는 나 들려드렸습니다. 주주클럽 왜 주주클럽인가 했더니 여기 멤버들이 다 주씨예요. 뭐 보컬은 주다인 씨, 그리고 기타 주승영, 그리고 베이스 드럼 주승환 씨, 이렇게 세 분이서 했던 주주클럽의 나는 나. 오늘 우연치 않게 이런 밴드곡, 특히 여성 보컬이 있는 밴드곡을 세 곡 연이어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들으셨고요.
보니까 지금 올해는 2023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감성 충만 가족분들 젊은 시절에 보면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네, 밀레니엄 세대. 그게 뭔가 하니 이제 2000년이죠. 200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기별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기 초부터 990년까지 1세기, 그리고 1000년부터 1999년까지는 2세기, 어떻게 보면 3세기, 세기로 이제 세기가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 그때 이 밀레니엄 세대가 딱 오면서 뭔가 많은 사회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막 그런 광고를 하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까 23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22년이 지났네요. 지났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제가 2020년 그때가 뭐 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회 첫 직장을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때쯤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휴대폰이 막 이제 저변 확대될 때죠. 휴대폰은 너나 할 것 없이 앞에 018, 017, 016 아실 겁니다. 각 통신사들이 있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휴대폰 광고 TV를 장악하고 막 그런 시기에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그 휴대폰이 아닌 이제 PC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요즘 말하는 스마트폰 세대.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기가 바뀌면서 정말 그 2000년 시대에 들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 어떻게 그 변화에 잘 따라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점점 빨리 갈수록 느껴지는데 그 변화에 얼만큼 잘 같이 따라가면서 그 변화에 적응해 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다들 나이를 드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 그게 근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게 검증된 이야기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어느 정도 이제 그 뇌세포가 저장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그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에 내가 갖고 있을 그 기억력 용량이 점점 줄어들므로써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지금 이 감성충만 같이 듣고 있는 제 동년배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그 밀레니엄 세대로 접어들면서 그때 또 뭐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죠.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많은 어떤 변화도 생기지만 그 어떤 크나큰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Y2K라고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연과 월과 일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99까지 갔다가 다시 2000 앞에 네 자릿수를 표기하는 게 아니고 두 자릿수만 표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다시 빵빵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컴퓨터에 큰 이상이 생길 거다. 컴퓨터 버그가 생긴다. 그래서 그 버그를 이름하여 Y2K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 발생된 건 없었고요. 빨리빨리 우리 인류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대처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Y2K 하니까 또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Y2K 하면서 데뷔했던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은 짓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너의 그 사람 정말로 괜찮았었어. 많이 고민했었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너와 나 끝난 사이니까 왜 나를 나오라 했니. 겨우 조금은 너를 지은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해야 했니.
혹시 우리 노래할지 모르니 다시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생각해줘. 나는 정말로 괜찮아. 우리 사랑했었던 기억도 이제 너를 위해 모두 지울게.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네, Y2K의 헤어진 후에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 밀레니엄 세대가 오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그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Y2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어서 Y2K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Y2K는 아마 세 명의 그 다국적 뭐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보컬 고재근 씨였고요. 그리고 일본인 마초 유이치, 그리고 일본인 형제 마초 코지, 이렇게 세 명이서 결성된 그런 그룹이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이 99년에 데뷔를 했는데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공동 유치를 했었죠. 아마 그때 그 전에 유치를 일본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느냐 이것 때문에 뭐랄까 감정이 좋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기 이 헤어진 후에라는 이 곡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 악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로 인해서 정말 그 일본과 한국 그 다국적 그룹이 큰 인기를 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말 흔치 않았던 다국적 밴드였고요. 그리고 이 그때 당시 아마 2000년도 초반인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연 그 무대에서 공연, 이런 가수들이 공연할 때 이게 이제 TV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립싱크냐 아니면 라이브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한참 2000년 초반에 많이 있을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 Y2K도 한번 그 라이브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 일본인이잖아요. 이 분들이 녹음할 때는 이렇게 녹음했을 수 있겠으나 공연할 때가 보면은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렴풋이 그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라이브로 이제 막, 왜냐면 그때 라이브로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리고 TV 공중파에서도 그 라이브가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이제 무대를 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들 이제 립싱크면 이렇게 가수들이 막 춤추면서 막 그런 노래를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옆에 TV 보면 립싱크라고 이게 돌아가는 테이블 이렇게 모양을 보여줘서 아, 쟤네들이 지금 라이브로 하는구나, 립싱크로 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Y2K가 라이브를 하다가 이 일본인 멤버 한 분이 노래를 하다가 말 그대로 삑살이라고 하죠. 갑자기 공으로 픽 튀는 거,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또 그런 영상이 딱 나오자마자 그 가수, 이 가수가 유이치인지 마초 유이치인지 코지인지 모르겠는데 막 삑살이 나자마자 미안해라고 소리치던 그런 영상을 저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미안해라고 소리친 모습 때문에 아, 제가 삑살을 했어도 그냥 호탕하게 미안해라고 하는구나 해서 그걸 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 제 노래 못해 이거보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괜찮네 라면서 호감도가 좀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 소환 프로그램 휴가맨에서도 그때 이분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 일본인 이 두 형제는 못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그 국적은 일본인인데 그때 그 가수 보컬 가수인 고재근 씨가 나와서 이분들이 그 정통 일본인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같이 혼혈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재근 씨 정말 그때 당시 잘생겼고 꽃미남이죠. 꽃미남이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이가 연륜이 흘렀어도 저보다 한 살 아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륜이 흘렀어도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월이 지나면 다들 이제 트로트로 전향하듯이 고재근 씨도 트로트 경연대회 이런 데도 막 나오고 지금 또 트로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솔직히 안타까워요. 제가 트로트를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모습이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음악을 그 향수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팬들에도 그런 음악을 계속 유지하고 해오는 모습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모습 보이는데
웬만한 분들이 다 트로트로 너무 이렇게 전향하고 그 트로트로 너무 치우치는 게 좀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로트 좋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더 저는 더 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또 80년대 댄스 가수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도 소용없고 하만 내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은 정말 답답해. 나만 보면 이유 없이 돌아져 버리고 나서 항상 그렇게 그대 다시 나에게 사랑한다 말할걸.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그대 이제는 그런 말하지 마. 우리 언제나 서로 사랑하지. 그대 이제는 눈물 흘리지 마. 그대 떠나면 나도 떠나가네. 어떤 말도 소용없고 하만 내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은 정말 답답해. 나만 보면 이유 없이 돌아져 버리고 나서 항상 그렇게 그대 다시 나에게 사랑한다 말할걸.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그대 이제는 그런 말하지 마. 우리 언제나 서로 사랑하지. 그대 이제는 눈물 흘리지 마. 그대 떠나면 나도 떠나가네. 어떤 말도 소용없고 하만 내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은 정말 답답해. 나만 보면 이유 없이 돌아져 버리고 나서 항상 그렇게 네, 안혜지 씨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들으셨습니다. 안혜지 씨 1989년 노래인데요. 그 안혜지 씨가 옛날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뭐랄까요, 약간 청순하면서도 춤을 발랄하게 잘 추는 약간의 그 민혜경 씨와 비슷한 그 눈망울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춤을 잘 췄기 때문에 그 라이브인가 그때 당시엔 다 라이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라이브 하면서 춤을 정말 잘 추셨기도 했고 행간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안혜지 씨가 댄서였다가 이렇게 가수로 전향됐다. 그 정도로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춤을 잘 추기 발랄하게 잘 추기도 했고요. 정말 그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면서 발랄한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뭐 하나 저도 한번 쭉 봤는데요. 방금 뭐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해온 것 같더라고요. 2009년도에 뭐 3집까지 발매를 한 이후에 좀 쉬었다가 2009년도에
오늘 밤이라는 곡으로 라틴 트로트로 이분도 역시 트로트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트로트 가수로 최초에 이렇게 데뷔할 때 가수 중에 박미라고 있습니다. 박미, 박이 아니고 박미. 아실 거예요. 좀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은 박미라는 가수가 예전에 있었다고. 박미라는 가수가 이제 신인 가수 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선발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수로 데뷔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는 어디 카페에서 카페 음악이 아니고 카페에서 약간 옛 노래 틀어주는 카페가 있었어요. 우연찮게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이 노래 뭐지? 내가 아는 노래인데 들어봤는데 그럼 저도 모르게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는 노래인데 제목이 생각 안 나고 그 가수 얼굴하고 그 이미지는 생각나는데 이름하고 제목이 생각 안 나가지고 막 물어봤죠. 물어봐가지고 이 노래였구나. 그리고 물어보다 잘 모르신다고 해서 그 휴대폰 어플로 이렇게 들면 이렇게 노래를 찾아주는, 그래서 그렇게 찾았어요. 찾고 나 보니까 맞아, 이 가수가 있었지. 나 어렸을 적에 정말 그 TV에서 보면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런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 그 이후로 내가 못 봤던 것 같아. 그런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한번 이 노래를 감성충만 가족분들과 함께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이 가수의 근황이나 이런 걸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들으셨고요. 이제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1월 3일이네요. 1월 3일 나갈 텐데 1월 초에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작은 어떤 음악 가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1월 6일이 가수 돌아가신 김광석 씨의 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이 김광석 씨를 추모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물론 뭐 김광석으로 거리로 유명한 대구에서는 매년 있겠지만 도시마다 김광석 씨를 그리고 김광석 씨에 대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거의 김광석 주기인 1월 6일 기점으로 그 주에 주로 있긴 하는데 저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거기 그 행사에 게스트로 참여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년 1월 초가 되면은 뭐랄까요, 김광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분을 김광석을 다시 생각하면서 노래도 듣고 같이 추억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조만한 김광석을 그리는 행사를 좀 계획에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김광석님이 돌아가신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한번 김광석 씨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은 모두 잘 왔잖아요. 하면서 어떤 노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광석 씨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김광석 씨의 붙이지 않은 편지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처음에 딱 그런 앞에 인트로가 나오면 그 옛날에 영화 있죠, JSA라고 JSA에서 그 OST로 나왔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이제 눈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노래가 참 보면은 이렇게 그 약간의 뭐 한이 좀 서려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 노래 어떤 시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 그 요즘 우리 옥천이 그 시와 문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정지용 시인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 정지용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라면 또 그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정호승. 경상도 분이신데 이 시인의 시가 노래로 이렇게 나온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방금 들으신 붙이지 않은 편지, 이 김광석 씨의 이 곡도 정호승 시인의 그 시에서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발출이 됐고요. 이별 노래, 이동원 씨가 부른 이별 노래도 그 정호승 시인의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고요. 보면 꽃피는 저녁, 외로우니까, 뭐 수선아에게, 뭐 이런 시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노래로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거는 그 제가 뭐 안치환이라는 가수 있습니다. 예,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그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곡을 안치환 씨가 혼자 부르기도 했고 또 듀엣으로 여성분하고 장필순이라는 가수하고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이 곡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안치환 씨는 또 이 정호승 시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정호승 시인에 관련된 노래 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연탄 한 장이라는 내용도 보면은 정호승 시인의 시의 구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치환 씨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시를 가사화해서 부른 곡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 정호승 시인의 붙이지 않은 편지 김광석 씨가 직접 부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광석 씨 길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김광석 씨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이 김광석 씨 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옥천에서 옥천에서 났다기보다 옥천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옥천에서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거쳐갔던 유명한 가수분이 또 한 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현식 씨라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고요. 김현식 씨 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내 사랑 내 곁에 불렀던 그 가수. 사실은 김현식 씨가 상당히 유명한 가수거든요. 신촌 블루스에서 객원 보컬로 시작을 해서 많은 곡들 그리고 많은 그 김광석 씨 못지않게 많은 노래도 발매도 했고 많은 인기도 끌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물론 돌아가시긴 하셨으나 옥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옥천이 외가랍니다. 외가. 김현식 씨의 외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여기서 자랐대요. 여기서 자랐고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서 이제 서울에서 자라면서 나머지 이제 가수로 이렇게 나중에 됐긴 했지만 여기 그러니까 요 옥천에 보면 죽향초등학교 있죠? 예, 죽향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그런지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우리 김현식 씨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김현식 씨도 이렇게 추모하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제안이라 할까요? 이런 게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옥천에 또 김현식 씨 거리가 있다고 해서 대구에 가면 김광석 씨 거리가 있는 것처럼 옥천에도 김현식 씨 거리가 있다 해서 어딘고 하니 여기 옥천 시내버스 터미널 옆에 옥천 신문 건물에 있는 그 옆 길이 바로 김현식 거리라고. 글쎄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더 투자를 더 해서 진짜 김현식 씨와 관련된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면 좀 더 화려하게 김현식 씨와 관련된 무언가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글쎄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현식 씨는 참고로 기일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도 남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종필의 감성 충만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 더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집으로 오는